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이 훌락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그 돈 잘 버는 회사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간 시향 정리 제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를 했고 컨센보다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고 또 오늘 어떤 그 유통회사가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63%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9% 내렸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내립니다. 주구장창 내립니다. 그 문화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듯이 D램 가격 관련해서 이제 반등할 것까지 주가에 프라이스인을 하고 있어서 이제 65,0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뭐 거의 그 범주입니다. 그 범주인데 얘는 이제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요즘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레포트들도 보고 LG전자입니다. 그 LG전자는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LG전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내년 되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한 거에 보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이 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차체하고 뭐 타이어 빼고는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LG그룹을 이렇게 가만히 뜯어 보시면 이제 앞으로 차가 전기차로 가면 차의 엔진은 배터리니까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 그 파워트레인 가는 거 있어요. 그거는 LG전자가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랑 조인트 벤처를 해서 그걸 또 해요. 그 다음 또 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 기능을 가는 거, 그거 LG전자가 그걸 잘 해요. 이 가전회사니까. 그럼 전 세계 가전회사가 유럽의 필립스, 미국의 월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중국 가면 하이얼이 있고 뭐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경쟁력의 정도나 한우물을 판 걸로 치면 LG전자 만만치 않게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수년 동안, 진짜 십수년이 뭐야? 한 20년간 옆으로 막 기었고, 그러니까 요즘은 2차 전지 공매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한때는요, LG전자의 공매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휴대폰 할 때. 저 휴대폰하고 막 주가가 7만 원도 가고 막 난리 법석을 부리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휴대폰을 접고 새로 여기다 놓은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을 대비한 전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LG그룹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 전체 이익이 차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르게 쳐다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가전 부분은 자기 할 거는 할 것 같고, 급속도로 전장 쪽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옮겨가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제 GKV인가? GKW인가? 독일에 있는 회사랑 차 앞에 그 조명하는 쪽에 그 그릴 이거를 그것도 같이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 LG그룹이 그동안 반도체도 뺏기고 휴대폰 하다가 소프트웨어에서 문제 그쪽을 극복을 못해서 피처폰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휴대폰을 접었고, 그 대신 이 역량을 이 전장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수주만 있었는데, 그래서 일정 그 BEP를 못 넘어가서 그 전장에서 적자를 냈었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분 주장대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전장에서 나온다면
이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LG그룹은 원래 자동차 하던 회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덤이라는 것이. 덤으로 작용하게 돼. 그리고 얘는 밸류에이션이 싸요. 지금 PER이 뭐 포워드로 뭐 7점 몇 배, 8점 몇 배 이렇게 되고 PBR은 한 배가 되질 않고. 근데 PEG를 구하면 뭐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올 것 같고. 또 예산 계절성이 있어서 이렇게 막 연초 그다음에 뭐 2분기 이런 데 잘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연말로 갈수록 좋아져. 왜냐하면 가전의 소비, 뭐 연말로 갈수록 세일하고 미국에 뭐 무슨 데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존에서 싸게 팔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연중에도 등락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전장이 여기다가 주요하게 합류를 하다 보니까 시즈널리티가 많이 줄어 있는 주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돌고래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LG전자를 보는 시각 말고 얘는 약간 기업이 이제 다른 쪽으로 변해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도 사고 그래서 주가의 상대 위치는 또 제법 올랐어. 제법 올랐는데 이제 12만 원대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5월이잖아요. 막 주가가 막 주구장창 가는 계절이 아니어서 분할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제 뭐 시가총액이 20조가 되질 않으니까 지금 18조예요. 밸류에이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막 이게 이차전지처럼 막 이렇게 막 솟구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도 세상에 편견이 있잖아요. 전자회사라는. 그리고 또 여전히 넘어야 될 연결로 실적이 잡히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어. 제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거기 하여튼 그래서 나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LG이노텍은 저번에 다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도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스몰캡 IT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가 실적도 잘 나왔고 그렇게 하면 PER 한 5배, 6배 지금이 포워드로 PER 한 6점 몇 배 정도 될 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시총을 더하면 80조가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위가 많이 열렸다고는 제가 안 보고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를 25% 해준대요. 그럼 지금부터 2030년까지 24조를 투자한다고 오나운스가 해 있는데 그럼 24조에 25%면 6조예요. 6조를 앞으로 남아있는 4, 5, 6, 7, 8, 9, 10 그러니까 7년간 이걸 뭐 어느 해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러겠죠. 어쨌든 매년 그냥 about 뭐 한 9천억? 1조 가까이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는 요것만큼은 위를 더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치주의예요. 여러분 진짜 밸류 주시고 이제 배당도 매주 주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뭐 막 이렇게 막 솟구치지는 않을 거야.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르고 또 거기에도 조정을 받고 이런 구간이 변동성이 크고 이럴 때는 제가 리스크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내가 그냥 배당 받고 그런 거 뭐 그럴래 그러면 뭐 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곧 세액 공제가 되는 만큼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할 때 미국에서 세액 공제 받는 걸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프라이스를 했잖아요. 아마 다음 분기나 뭐 그 전이라도 이 현대차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그 세액공제 받는 거를 밸류에이션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아마 좋은 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다음으로 목에 살릴 우리의 2차 전지. 아이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은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자.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들 제가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힘도 들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들 그게 막 제 진짜 막 여기에 막 다 입력이 돼. 제가 댓글을 다 보니까 너무 막 힘도 들고 그래.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계적을 기업 이익이 잘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히 했고 밸류에이션을 정확히 보고 그랬으면 잘 될 거예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몰빵 안 돼. 한방 매수 안 돼. 포트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이게 한 종목 하나 몰빵해가지고 많이 먹는 거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너무 피곤하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니까. 투자의 수익은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해야 그걸 실력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뭐 샀더니 원래 막 2배, 3배 올랐어. 그래서 나는 그걸로 안 돼. 그렇게 투자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운인 거예요. 그래, 운이라는 거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투자하실 때 아무리 누가 좋다 그러고 또 담임 선생님이 좋다 그러고 그러더라도 분산 투자. 그것도 분산 투자하라 그런다고 한 섹터에 종목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그거를 분산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우리 배터리 아저씨 분 계시잖아요. 그 참 성격이 맑은 분이고 고전 분 같은데 그분이 이제 추천한 8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8종목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 8종목 그거를 한 종목처럼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른 산업에 대한 것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섹터가 흔들릴 때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 또 그렇게 해야 종합적인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해야 그게 자랑할 만한 수익률이지 어쩌다가 뭐 이상한 정말 어디 가서 짭짤한 무당 같이 그래가 막 올라면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자는지 지금 좀 쉬어가는 중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각 산업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많아요. 그것도 물론 잘하고 얘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좀 그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면 지족 불욕의 마음으로 남도 먹으라 그러고 좀 주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린다고 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력하고 상관없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누구든지 펀드 매니저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많이 올라 있으면 왠지 조금 챙기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좋은 회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너무 시총이 작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오늘도 무지 많이 올라서 실질적 발표 잘 나와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실적이 컨센보다 살짝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럴 것 같고 이제 6월 되면 무슨 또 신약 허가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 그렇게 접근해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세게 하여튼 저기 문과생은 그 문과 차원에서 커버되는 바이오는 하셔도 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플란트 회사 실적 나왔는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상장 폐지됐으니까 안 나오는데, 덴티움, 거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기대보다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우리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기가 커버하는 종목의 실적이 자기 추정치보다 적게 나오면 애널리스트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번 분기는 그런데 다음부터 좋아진다 그래요. 아유,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논거에 대한 거를 페이퍼에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팩트가 맞는지, 이 전망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거기 보면 구구절절한 사인들이 있어. 이번 분기가 미스한 이유들에 대해서 그걸 찬찬히 읽어보시고 나서 거기에 동의하면은 야, 이게 이제 락바텀일 수도 있다 그러고 이제 사면 돼. 그리고 어제는 그저께 레포트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어제는 레포트 발을 받아가지고 오르다가 오늘 이제 어머 아니네 그러고 밑으로 또 내려오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은 실적이 아주 참담해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도 아마 내일 되면 레포트들은 이를 거예요. 실적이 잘 안 나왔지만 다음부터 좋아진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그거를 낙폭 가대됐다고 잘못 사시면 마음고생 억수로해요. 억수로해요. 그다음 유통 리오프닝 말씀드렸고, 저번에 저는 항공주 투자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제가 항공주 투자 안 하는 이유는요, 항공주야말로 을 중에 을이에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가 없어. 누군가 와서 타줘야 돼. 그리고 타준다는 것은 이게 인구로 캡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항공사는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매번 만석으로 오고 가야 돈이 남아.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빈자리, 예를 들어 350명 타고 이런, 예를 들어 그 비행기가 있다고, 여객기가 있다고 그랬을 때 150명이 탄다고 그래서 그 노선을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러면 200명이 더 탔다고 기름값이 더 들까요?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 갔다 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비행기를 다 리스를 해오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되고 그러면 그게 운영 리스로 했던 뭐 금융 리스로 했던 간에 그게 회계상으로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병된 우에 대한항공은 지금도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금리도 제법 높아.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깨진 이유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럴 때 항공 운송으로 뭘 많이 실어 날랐잖아요. 백신도 그러고 하고 또 뭐 그런 특별한 항공 화물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배로 실어 날라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화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이제 뭐 보통 의약품이거나 고가에 관련된 거, 반도체 이런 거는요, 웬만하면 비행기로 실어 나르지 배로 안 실어 날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좀 줄면 대한항공도 실적이 안 좋아져요. 화물 쪽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자기 운명을 개척 못하는 그냥 을 중에 을이라서 전 투자를 안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가 2차 전지도 있고, 금융은 뭐 그냥 소소하게 그냥 계속. 참. 지난번에 제가 맥커리 인프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정정해 드릴 게 있어요. 지하철 9호선을 맥커리 인프라가 원래 주주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거기서 빠져나왔답니다. 나왔고, 그래도 양재동 터널 여러분 인천 갈 때 인천대교 있잖아요. 그거 가면 요금 내고 가잖아요. 거기 맥커리 인프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주 어디 고속도로들, 유료도로들은 다 맥커리 인프라의 지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분들이 요새는 가스 지역에 가스 발전하는 거, 열병합 발전소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하게 뭘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댓글에 보니까 지하철 9호선 그 말씀을 드렸더니 뭐 다른 또 정치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어떤 그 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진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저는 뭐 좌든 우든 친중이든 친미든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가 저를 좋아해서 투자 관련된 거를 저한테 배워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틀릴 때는 많아도 하여튼 주린이보다는 제가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저의 정치색 때문에 저를 경원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라서 그래요.